무더운 날씨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는 탄산음료와 간편한 가공식품들. 최근 재료슈거 음료 열풍이 거세지면서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 섭취 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부터 과잉 섭취만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뉴스까지.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면 식품 첨가물의 진실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새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식품 첨가물을 뒷면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건강한 식품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골라야 된다. 기왕이면 그렇지 않을까 서보희 씨 어때요?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 금붕어 같은 어항에다 식품 첨가물을 살짝 넣었더니 금붕어가 탁 죽는 영상을 왜 봤거든요. 금붕어를 또? 그때 이후부터는 건강에 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한테 줄 때는 최대한 식품 첨가물 안 들어간 걸 고르는데 이거 자연식품이 좋지 맞는 않아요? 거 아닌가요, 교수님? 네, 김 교수님 정답 뭘까요? 네, 아니다. X입니다. X. 예. 네. 수줍게 X를 들어주셨어요. 네. 어쨌든 그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에는 그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 식품 첨가물이 없는 것을 찾는다면 가공식품 중에서 저는 이제 캔을 이제 추천드리는데 예. 캔이나 냉동 같은 경우는 첨가물 없이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물성이 다르다 보니까 신선식품에 캔이나 냉동을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식품을 오래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집어넣는 주 재료가 아닌 재료들을 대부분 식품 첨가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23가지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식품 첨가물이라는 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집어넣는 예. 건데 아까 이제 그 어떠한 그 금붕어에다가 식품 첨가물을 넣고 그다음에 죽었대잖아요.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봤고 저도 많이 봤는데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수조에 우리가 또 식품 첨가물 하나가 또 비타민 C도 식품 첨가물에 들어갑니다. 산화 방지제로서 들어가긴 비타민 C 좋은 하는데 거죠.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양의 비타민 C를 넣었다? 금붕어? 무조건 또 죽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실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품 첨가물은 안 좋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설탕, 소금, 기타 등등 많은 부재료들이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품 첨가물을 많이 먹는 거 앞에서 말했듯이 설탕도 많이 먹으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 먹을 때는 이제 우리의 칼로리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있는데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거를 우리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최대 일일 섭취 허용량 ADI라는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정도 양이면은 평생 먹어도 괜찮아라고 평생 먹어도 괜찮다. 평생 먹어도 괜찮다라고 네. 지정해준 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왜 식품 첨가물 넣지 않으면 음식이 썩을 수 있어요. 왜? 미생물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네. 미생물들도 우리 좋아하는 거 걔네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첨가물로 인해서 미생물들이 못 먹게 막아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품 첨가물을 집어 넣을 때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먹는 게 첨가물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먹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용된 정도로 먹는 거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네.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왕이면 제로 슈거 제품을 골라라. 이거는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먹어도 제로 슈가로 먹는데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분비 계통에 교란도 일으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X가 맞지 않을까요? 어머, 제로술이 있었어요. 몰랐네. 교수님 정답 뭘까요? 저는 세모예요? 반반 하겠습니다. 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로 슈가 방금 술 말씀하셨는데 원래 술은 예전부터 제로 슈가였어요. 아스파탐이라는 그 감미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쓰셨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건강하시면 이제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제로 슈가가 좋냐 안 좋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와 FDA 그 식품의약안전처죠. 이 두 개의 의견이 서로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많이 먹지 말라. 앞서 얘기했지만 최대 섭취 허용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 범위 내에서 먹으면은 재료 슈가든 아니면 저는
설탕이든 저는 제로슈가보다 설탕을 좋아합니다. 감미료보다. 왜 그러냐면 그 감미료의 그 맛이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입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저는 설탕을 조금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서 적당하게만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렇다면 가정의학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김 교수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근데 설탕을 위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나서 단 걸 먹고 나면 우리 뇌에 뇌가 당을 쓰기 때문에 우리 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인공 감미료, 제로 수가로 대체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를 덜 느끼겠죠.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다른 걸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로 슈가, 인공 첨가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른 음식 조절에는 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기분 좋음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네. 굳이 뭐 안 그래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어려우니까 어렵죠, 예, 제로 슈가 제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꽤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몸이 너무나 똑똑하네요. 그러니까요. 과하지 않게 양 조절해서 섭취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천연식품이 아니면은 가짜 식품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연식품은 가짜 식품이겠지요? 예. 아니겠지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지요?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퀴즈로 한번 네네. 내드릴게요. 예. 퀴즈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0% 오렌지 주스에 구연산, 과당, 향료, 비타민C가 첨가되었다면 이게 식품 첨가물인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됐어요. 예. 이제 확실하게. 저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00% 오렌지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식품 첨가물이겠지요? 오. 아닌가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정답입니다. 맞췄다. 뭐 일단 기본적인 주 재료에 뭐든지 첨가돼 있으면 그건 식품 첨가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게 뭐 우리가 이제 논란거리가 있든 논란거리가 없든 식품 첨가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 기준으로 무조건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저러한 이제 오렌지 주스들 농축을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다시 물을 섞는 그런 오렌지 주스들을 100% 천연 주스라고 써도 됐지만 요즘에는 100% 천연 주스 가로 열고 구연산 포함 또는 비타민 C 포함이라고 표기하게 표기를 쓰게 해놓는구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뭐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많이 가져오죠. 그거를 네. 다 가져오면은 너무 비쌉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농축을 해요. 그 과정에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타민 C와 같은 유효 물질들이 파괴가 됩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물을 붓고 할 때는 그런 파괴된 것들을 조금씩 더 넣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한원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짜서 먹는 것도 이제 100% 천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환원해서 먹는 것도 가짜 식품이 아니라 진짜 식품이라고 애매하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해요. 가짜 뭐 와인 얘기도 들어봤고 가짜 만두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짜 식품은 도대체 뭐예요? 궁금해요. 가짜 식품이라는 건 이제 요즘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이제 대체 식품이라고 해서 그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을 위주로 해서 기존의 동물성을 비슷하게 이제 따라하는 거. 자, 그런 건 대체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짜 식품은 뭐냐면은 맛과 향과 질감이 똑같아요.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영양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음식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 우유 중국에서 아니 어떤 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우유 파동이 가짜 우유 분유 파동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근데 먹어보면은 맛과 향과 모든 게 동일해요. 근데 영양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으면은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단백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겠죠. 그런 식품을 가짜 식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등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적정량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올바른 섭취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 교수님? 네. 네. 이상훈 교수님, 네. 이어서.
식품 첨가물의 이제 섭취를 섭취를 이제 방법이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캔 식품에 이제 기름을 버려서 먹어라. 이제 그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참치캔에 있는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도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햄 있죠, 햄. 네네. 뭐 특정사 제품이 있어가지고 자, 햄이 있는데 깡통햄 같은 예, 거요? 깡통햄 예, 딱 예, 따르면은 노란 기름때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기름 아니고요. 예, 그게 감자 전분입니다. 결착제라고 진짜요? 하는 식품 첨가물이고요. 단단하게 결착시켜주기 위해서 고기를. 예, 그래서 그걸 기름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름 아니고요. 거기 당연히 이제 고기를 넣었으니까 기름은 조금 기름도 묻어 있겠죠, 있겠죠. 기름이. 예, 하지만 대부분 그 노란 덩어리들 전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저거를 그냥 먹는 게 오히려 안전한데 저 캔 그대로 열을 불을 가해서?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아하. 맛있게 끓여 먹는다. 캠핑 가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제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캔 안에는 코팅이 돼 있어요. 식품과 철제가 만나지 않게. 그게 다 녹아내립니다. 그럼 이제 환경 호르몬, 우리 몸에 유사한 호르몬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보시는 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두부예요. 네. 자, 두부에도 식품 만들 때 식품 첨가물인 소포제와 응고제가 들어가요. 뭐 어쨌든 허용량에 들어가니까 문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줄이고 싶다면. 줄이고 싶다면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헹궈서. 먹으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식품 첨가물들 대부분 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소세지 먹을 때도 칼집을 내서 한번 열에 데쳐서. 데쳐서 먹으면은 좀 식품 첨가물 빠져나갈 수 있고요. 예. 빵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품 첨가물 넣어요.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는 이제 미생물용 발효를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식품 첨가물 이용해서 부풀게 만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내가 굳이 없애고 싶다 먹어도 됩니다. 자, 예. 전자레인지 같은 돌려서 이제 열을 이용해서 파괴해서 먹으면 되고요. 네. 자, 마지막 라면을 만들 때 이제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요. 쫀쫀하게 만들기 위해 그 면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수분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유탕치라고 해서 한번 기름에 튀겨서 튀기죠. 예.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먹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끓여가지고 국물 한번 따르고요. 그러니까 물 한번 다 바르고 스프 넣으면 안 돼요. 이제 스프 다 버리는 거니까 물만 팔팔팔 끓여가지고 한번 따르시고요. 뜨거운 물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자, 스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50%.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짜게 먹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에 가장 안 좋은 게 그 국물 다 드시는 분들. 저는 안 절대 되죠.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네. 국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한번 거르고 나면은 유탕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기름기도 함께 버려질 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와, 진짜. 스프는 두 번째 물에 넣어. 두 번째.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